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은 이 영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다. 부탁해라. 하와이로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홍준표 캠프의 비서실장이기도 했던 김대식 의원이 이번 주말 하와이로 날아가서 설득하겠다고 하자 홍 전 시장은 설득조가 오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수형은 안타깝지만 이 당은 이미 탈당했다면서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신들이 국민의 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만 상대로 국민의 힘이라고 떠든다고 맹공했습니다. 판이 바뀌지 않고는 한국 보수 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도 선거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더하기 자유통일당으론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경선에 함께했던 최종 4인 중 안철수 의원만이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 후보가 대구 경북에 갔을 때도 지역 의원들이 유세에 함께하지 않았고 만찬에는 딱 한 명이 와서 김 후보와 독대를 하게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18일 남았는데 국민의힘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이 하와이 설득조를 파견한다는 소식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뜨겁습니다. 홍준표 캠프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대식 의원이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출발하기도 전에 홍준표 전 시장은 오지 못하도록 조치 바란다라는 지지자의 댓글에 대해서 오지 말라고 했다. 문수형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식 의원은 하와이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전화 통화하면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파견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를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아우르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하와이로 사람을 보내기보다는 당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홍준표 전 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페이스북에 연일 포스팅을 해서 비판한 가장 주된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경선에 어떤 일정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한덕수 전 총리를 염두에 두고 짜여진 경선판에서 본인이 희생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홍준표 전 시장 측의 주장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저 홍준표 전 시장의 풀리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 풀리지 않은 마음을 뒤따르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풀어주려면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출당 문제에 관해서 당에서 단호한 조치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분들의 마음도 풀리고 또 홍 전 시장의 마음도 좀 풀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조치 없이 김대식 의원이 지금 하와이에 간다고 해서 과연 한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냉정하게 봤을 때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그런 입장에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와이 설득조. 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이까지 보내는 이유는 당신이 안 도와줘서 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탓이다. 이게 이제 가설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람이라도 보내서 입이라도 막아야 혹은 페이스북에 쓰는 것이라도 중단을 시켜야만 본인들의 어떤 선거에 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문제는 지금 쌍권 지도부가 행했던 경선 이 과정 자체가 완전히 오염되도록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났던 그 경선, 그 모멸감을 가지고 몇 억씩 내가면서 후보들이 뛴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당연히 가졌을 것이고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도 지금 이제서야 명태균 씨 건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론이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론 조작된 경선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사실상 대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납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분명히 본인에겐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을 구구절절히 설득을 해도 모자란 판에 권영세 전 이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인성운운하면서 이 자존심마저 다 뭉개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식 의원은 홍준표 전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누구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풀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불을 끄기에는 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신동욱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대식 의원을 보내는 방법을 논의했다라고 밝혔고요. 당이 홍 전 시장에게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께서 하와이로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서운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고,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종의 마음의 상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위로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후보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김대식 의원이 그쪽 홍준표 캠프에도 있었고 하니 좀 뭐 이런저런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예, 홍 전 시장 최근 국민의힘을 향해서 발언을 굉장히 수위 높게 하고 있고, 지난 8일을 보면 두 사람이 윤석열 데려올 때부터 망조, 천벌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한덕수로 후보 교체 논란, 이 당시죠. 두 사람이, 예, 저는 굳이 거친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자폭했다. 보수가 소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급기야 어제는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서 꼬마 민주당으로 갔다면 의리, 도리, 상식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도 남겼고,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 힘을 국민의 짐으로 표현했고요. 사이비 보수라면서 참칭하고 있다라고도 굉장히 매몰차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홍 시장이 정치 포스팅을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에 좀 영향을 줄까요, 김성열 위원님?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홍 시장님 오라고 하지 않아도 보낼 겁니다. 앞에서 잠깐 송영훈 의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홍준표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당내 통합을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한덕수 후보까지도 사실 다 껴안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도 뭐라 그러느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분명히 끊어야 된다. 홍준표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본질은 전혀 외면한 채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측근이라고 보내가지고 데려온다. 홍준표 시장이 돌아올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을 주지 않고 이런다는 거는 저는 이미 자신들이 이번 선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다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이준석 개혁신당에도 너네가 단일화 안 해서 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사실상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런 식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인 건지 어떻게 하려는 건지 좀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왜 하와이 파견 얘기까지 하느냐는 분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홍 시장은 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연일 낼까요? 물론 오늘 이후로는 정치 포스팅, 그러니까 정치 게시물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왜 떠나고 나서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이 상황까지 오게 했을까라는 점도 궁금한 부분인데, 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김성열 위원님, 예. 홍 전 시장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이 이준석 후보 아니에요? 마지막에 출국할 때 만났으니까. 예, 그때 제가 같이 가서 예. 홍 전 시장님을 뵀는데요. 그 전에 제가 대구시장 할 때도 사실은 찾아뵀었어요. 그때 저희 허은하 당대표랑 같이 가서 찾아뵀었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정치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이런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항에서 뵀던 홍준표 대표님은 굉장히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이 없다라는 뜻의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정말 당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구나. 그동안 자기가 믿고 아껴왔던 당에게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상처를 입었고 또 사실 정말 국힘이 잡을 생각을 했었으면 다른 당인 저희도 공항에 가서 홍 시장님 남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정작 국민의힘은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서운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잡겠다고 측근을 보낸다? 과연 이런 게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애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국무총리 설도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다음 행보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런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요.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본인이 30년간 몸담았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원소속 정당을 저격하는 것은 대단히 사리에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뭐 노무현 총재를 따라서 꼬마 민주당을 갖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시는데 예.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신한국당에 입당할 때 경위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기택 민주당 총재의 부가연동 자택을 찾아갔었죠. 본인이 과거에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 부가연동 자택을 찾아가서 본인이 서울 강남을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꼬마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가 확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입을 하니까 신한국당에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꼬마 민주당에 갔어도 그 꼬마 민주당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신한국당과 합당을 해서 한나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국민의힘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비판은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에 가까운 것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당에서 당대표 2번, 대선 후보 1번, 광역단체장 2번, 충분히 많은 기회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현 주소에 있어서는 과연 홍 시장께서도 30년간 이 당에서 정치를 해오시면서 책임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자기 비판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 회한이 많이 남을 겁니다. 아무래도 30년 정도의 몸을 담았고 거기에서 우여곡절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도 출마해가지고 결국 대구시장으로 또 이 회복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보수 세력이 망가지는 이 모습까지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야당을 공격할 때 결국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쪽은 다 빼주고 결국 이 형평도 맞지 않는 그런 가운데 국가기관들이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그랬고요, 권익위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엔 결국 법원까지 이번 이 대선에 난입해가지고 결국 이 사법의 신뢰라고 하는 걸 무너뜨리고 지금 마지막에 후보자를 바꾸는 후보 강탈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도 거의 망조까지 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한이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떠나서 하와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밀려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 역시도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언급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 될수록 민주당에는 뭔가 확장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주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뭔가 계속 분열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지 못했던 후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론 있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 문제는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전 시장 개인의 의사결정과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하셨던 분들의 마음을 얻는 문제를 좀 분리해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홍 전 시장을 지지하셨던 분들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요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당이 명징한 결단을 내릴 때 지지자들의 마음이 풀려서 하나로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전 시장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인 개인의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에서 그동안 많은 기회를 누리셨던 분이 몸담았던 당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것, 국민들께서 보편적인 정서로 봤을 때 그렇게 온당하다고 보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자, 홍준표 전 시장은 이 정도로 다루고요. TK 지역의 유세에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그 유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대구 경북 선대위 발족식에 김석기, 권영진, 김영동, 유영아 의원이 불참했다라고 해서 불참한 얘기까지도 함께 보도가 됐고, 만찬에는 한 명만 왔다. 현역 의원이 한 명만 왔다. 유세중 김 후보의 지역 의원들과의 만찬에 대부분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다. 김 후보가 모 의원과 단둘이 식사를 하기도 했다. 네.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0명은 15일 오전까지 페이스북에 김 후보 유세 등 선대위 활동과 관련된 게시물을 한 건도 올리지 않았다라는 자체 분석까지도 담은 기사 내용인데, 실제로 저런 정서들이 당에 있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런 분석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의 SNS 활용도가 또 의원 개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것이고, 예. 앞서 저희가 서두에서 갤럽 지지율 이야기 잠깐 다뤘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동진해오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구 지역 또 경북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가롭게 후보 주변에서 저녁 식사나 함께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예. 현장에 나가서 한 표라도 더 끌어올 생각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만찬에 참석한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인가, 저는 지금 이것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구 경북에 모여서 유세를 하든 각각 흩어져서 유세를 하든지 간에 정말로 그 계엄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에서 조금 낙담하고 당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거리가 이완되어 있는 전통적 지지층에 정말 낮은 자세로 호소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고,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해서 어떻게 당이 당당한 보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청사진을 보여드릴 때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당에 대한 고언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그래도 선거 기간에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지역 의원들이 좀 발벗고 나서서 만나려고 하고 그러지 않나요, 김성열 위원님? 이게 선거 기간에 후보와의 만찬은 단순히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이 후보가 무엇을 뜻하고 있고 또 후보가 지금 원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걸 듣고 일종의 작전회의, 전략회의를 하는 자리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 어떤 후보든지 앞다투어서 이거에 참석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 이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유세 현장에 가서도요, 예전에 보였던 그런 이제 집중되는 유세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신이 말하는 당원들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 혹은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앞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 선거 기간에는요, 당에서 각 국회의원들에게 이거 올려주세요 해서 SNS를 사실상 당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 좀 올려주시라는 내용을 수도 없이 뿌려요. 근데 그거를 단 한 건도 올리지 않았다. 이건 국회의원 자신의 의중이 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사실 지금 캠프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존의 당권파들이 계시고 거기에 또 경기도 출신들로 구성된 김문수 후보의 캠프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더 문제는 자유통일당 출신의 분들까지 들어와서 지금 내부에서 일정도 빨리 안 나오고 그다음에 공보 대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고 있다. 이건 기자분들이 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어려운 사정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대선 이후에 이 당내 실권, 헤게모니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런 쪽에 오히려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게 이제 민심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습책, 이런 것들은 이미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께서 저 당은 도대체 공익적으로 움직이는 당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움직이는 당인가? 사당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기 위해서 그 밤사이에 일어났었던 그 충격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당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그것을 옹립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화학적으로 지금 결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예. 김문수 후보의 눈치보다는 저는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 그것에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TK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송영은 의원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고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에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집중 유세, 천 유세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34%, 김문수 48%, 이준석 6%가 나왔습니다. 어떻게들 분석을 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먼저 송영은 의원님. 저 조사가 이제 전국 1000명 표본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샘플은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인구 비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저 수치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동진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이 결코 안방이라거나 텃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낮은 자세로 호소해야 됩니다. 이 낮은 자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왜 실망한 분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이 과정을 바로잡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측면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경선 이후에 소위 단일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후보 교체를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준 장면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구 경북 시민들께 정말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다,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드릴 때 지금 이완되어 있는 전통적 지지층도 다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뭐 기대한 것만큼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요. 원래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연속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뵙고 느낀 감정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변하는구나.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 상승 추세가 저희는 곧 반영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여론조사 좀 전에 나와 있는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가장 큰 이제 포인트는 김문수 후보가 50%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후보의 34% 굉장히 놀라운 수치기는 합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못 받는다는 것은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김문수 후보가 정말 적합한 후보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예전에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와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 이미 낙선한 바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후보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또 찍어줘야 되느냐라는 의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빈틈을 저희 이준석 후보가 가서 새롭게 좀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대안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런 거 곧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TK에서 30%를 넘는 게 첫 번째 목표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지난번 대선도 아까 수치가 나왔지만 22%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10% 이상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 지금 고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 낮은 자세로 이 대구 경북 시민들도 그동안 일당 독주에 의해서 어쩌면 피해를 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대구 경북을 지금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산업 전략을 들고 지역이 지금 소멸되고 있고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있고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굉장히 축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구 경북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그리고 이제 좌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좌우 없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이 한 계단 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실제로 대화 타협을 좀 복원해서 제대로 된 정치적
이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도 조금 기대 심리가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적극 도와달라, 움직여달라라고 했고 도움이 되면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취재한 채널A의 보도가 단독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탈당을 요구하고 있고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주말 상황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8%가 나왔네요.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4%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되고 또 최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까지 초반부가 반영이 된 수치로는 볼 수 있겠으나 역시나 이제 정당 지지도도 추세적으로도 봐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절대 수치로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직까지 선거운동 기간은 좀 남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청자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